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소비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처럼 뭐 의료나 뭐 여러 가지 금융이나 공공이나 이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들이 잘 흘러다니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API하고 API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주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회사하고 API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2014년에 영국에서 사실 오픈뱅킹을 PSD2랑 상관없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한국에도 이제 이런 트렌드가 생길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금융 당국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2015년, 16년에 결제원하고 저희 회사가 같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오픈 API 플랫폼을 가동을 했고요. 그 당시는 사실 보안 체계가 굉장히 까다롭고 지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같은 그런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서 사실 이용도 좀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저희가 시세 데이터도 3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API들이 추가가 되면서 요즘에 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2015년부터 이렇게 겪어왔던 저희 경험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안에서 오픈 API하고 API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세션에서 마이데이터 ORG에서 충분히 마이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의나 철학들은 들으셨을 텐데 이 6가지 그 원칙 안에는 사실 API라는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보시면은 인간 중심적으로 데이터들이 마치 사람이 내 개인이 데이터의 허브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곳과 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결국에 1번과 2번의 철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연결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주겠다. 이쪽 데이터 있는 쪽 나를 중심으로 내 데이터를 필요하는 거를 연결을 해주면 결국에 관계를 형성해주는 거는 정보 주체인 내가 될 텐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3번에 해당되는 권한 부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관계를 맺어줄 때 역시 API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동권과 이식성에 관련돼서는 결국에 개인인 스스로가 금융회사나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뭐 개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자한테 이제 어떤 내 데이터를 이동시킬 권리를 위임을 해주고 그 위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 위임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API, 오픈 API에서 얘기하는 그 OAuth라고 하는 어떤 인증 체계가 바로 네 번째 있는 이동권과 이식성을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호 운용성인데 결국에 뭐 한쪽에 있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MS로 옮길 때 서로 데이터의 호환성을 보장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API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뭐 예를 들면 제이슨 같은 어떤 표준화된 방법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거 역시도 API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요소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데이터가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내가 잘 쓰라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권한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영국인가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내가 금융회사든 뭐 여러 군데 알게 모르게 동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어느 서비스에 내 데이터를 쓰라고 동의해줬는지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PSD2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사실 다 상태를 제공해야지 되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더 이상 동의를 하지 않을 테니 그걸 이용하지 말라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API로 구현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정의가 돼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오면은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정의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뭐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거로 보면 되게 복잡하실 텐데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금융회사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위임하도록 만드는 게 밑에 쪽에 있는 전송 요구권을 위임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오오스 같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가나 뭐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본인 신용정보 업자한테 정보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그 경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표준 API로 다 정의가 돼서 API로 구현이 돼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저장되는 곳이 그 법에 표현되어 있는 정보 계좌라는 겁니다. 앞쪽에 마이덱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 지갑의 일종인데, 본인 신용정보업에서 말하는 정보 계좌도 뭐 아직 시행령이나 이런 데 구체화돼서 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밑쪽에 있는 어떤 부가 서비스들, 그러니까 자산관리라던가 뭐 금융 비교, 그다음에 투자 일임 이런 데 쓸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주면 그런 부가 서비스들을 내 데이터를 내 의지대로 줘서 활용을 해서 어떤 편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신용정보 산업의 전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원칙과 그 한국의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권 마이데이터를 서로 매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구조고요. 혹자는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이 마치 금융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API로 제공하는 것만 정의하고 있는 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PSD2나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ORG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오른쪽에 이제 관련된 기술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API의 실제 기술에 해당되는 REST API, 그 다음에 전송 요구권을 위임하는 메커니즘인 OAuth나 OpenID,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현의 정의 방법인 JSON, 그 다음에 저런 데이터들 서비스들이 움직이는 것을 뭐 옛날같이 이렇게 뭐 전산실 구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비즈니스들이 전개가 될 텐데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금융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결부돼서 동작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앞쪽에 세션,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어질 DID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보면은 앞쪽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퍼스널 데이터 보관소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지갑을 중심으로 이런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어디다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DID 분산 환경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 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일부 공급하면 그게 일종의 내 신분, 뭐 신분을 어떻게 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대신 나라는 거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2P로 데이터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에 내 데이터를 내놓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 데이터 보관소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내 데이터를 가져가서 알아서 팔아서 판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를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이제 전체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 쓰여서 내 데이터가 얼마나 투명하게 잘 쓰이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보상이 제대로 돌아오는지를 다 확인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저런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고 모으고 하는 주체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뭐 거래소, 센터, 뭐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스토어,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 뭐 여러 주체들이 생길 텐데 플레이어들이 결국에 저걸 다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API, 그 API들이 동작을 잘하게 관리하고 하는 것은 API 플랫폼인데 이게 마치 대통령께서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속도로가 이제 민자 고속도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쓰기는 이용하기는 참 편한데 통행료가 비싸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그 통행료는 누군가한테 다 전가가 될 겁니다. 데이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금융회사나 이런 쪽에서 그 API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면 그 비용은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누군가 그걸 다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소부장,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의 소부장은 어떻게 보면 뭐 클라우드, 크게 보면 클라우드, 그 안에 보면은 저런 API 플랫폼 같은 그런 부속품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을지가 결국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 자료로 넣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PSD2 때문에 저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AISP, PISP가 유럽에서 그냥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뭐 심지어 API 플랫폼까지 그 다음에 뭐 인증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냥 SaaS 서비스로 그냥 돈 되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 기획만 잘 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서비스를 바로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잘 발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분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소부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고, 다음 장표는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 역시 넣어놓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가계부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유의 서비스들이 계속 생기지만 사실 그게 정말 나한테 부가가치를 주는 서비스인가를 잘 보면 그냥 가끔씩 보기에 편리한 서비스일 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마이데이터가 활성화가 되면 데이터를 얻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구하는 거 지금같이 막 스크래핑으로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 모델만 좋으면 누구든지 허가받아서 그런 업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얻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경쟁력은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제시해서 데이터를 나한테 이동시킬 수 있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느냐가 결국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이 될 텐데 거기에 돈을 쓰고 저런 API나 API 인프라에 관련된 저런 것들은 남한테 맡기는 것이 사실 금융회사든 아니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런 API 플랫폼을 이제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한 번씩 좀 디테일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API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중심에 있는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냥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제3자가 쓸 수 있게 편하게 API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API 게이트웨이, 중개 역할은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관리하는 관리 콘솔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API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개발자가 소비자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자가 API의 스펙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는 API 포털 뭐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뒤에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PI 플랫폼을 우리가 결국에는 구축을 하든 만들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해외는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사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고 그 다음에 벤더들도 많은데 한국에 진출해 있는 벤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나 개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쭉 API 플랫폼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사실 없어요. 뭔가를 고르면은 어느 하나는 좋고 어느 하나는 나쁘고 뭐 그런데 결국에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골라야지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있는 그 API 플랫폼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 놈인지는 꼭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쿠버네이티스나 뭐 도커 같은 걸 이렇게 그럴듯하게 입혀가지고 아 이거 클라우드에서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뭔가 내일 당장 스케일 아웃을 확장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런 일들을 즉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태생이 어디냐.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좀 많이 복잡해요, 사실.
많이 복잡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보안이나 이런 사고, 뭐 하여튼 제도적으로 잘 그것만 갖추면은 문제도 안 생길 뿐더러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일일이 구현하려면 유연성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편리하다고 그냥 고를 게 아니라 그런 뭐 근본이라던가 뭐 감독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가이드하는 API 가이드, 보안 가이드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떤 기술이 생길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나간 일들은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웹소켓 뭐 지금 잘 쓰진 않지만 API 게이트웨이에서 웹소켓 같은 게 지원이 되는 게 있었고 안 되는 게 있고 앞으로 뭐 GraphQL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쓸 텐데 저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안 되면 사실 참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어떤 기술의 트렌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용을 하고 있는지가 하나의 선택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벤더 기술 조직 역량인데 API 플랫폼을 파는 벤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상품에 대한 이해는 높겠죠. 근데 문제는 API 플랫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API로 바꿔서 서비스하는 그 백엔드 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금융이 틀리고 통신이 틀리고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뒤쪽에 있는 백엔드 서비스까지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벤더여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는 DX라는 말을 요즘에 좀 쓰더라고요, 많이. API의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인이 아니라 개발자예요. 개발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API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개발자와 개발자가 만나면 대부분 싸우는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API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내 API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상대편 서비스까지 이해하면서 아 이렇게 내 API를 개선해 줘야지만 저 사람이 잘 쓰겠구나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PI 플랫폼 자체가 그런 DX, UX가 아니라 DX나 아니면은 그런 BIT 인력에 의해서도 운영될 정도로 편리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선택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숨은 비용은 뭐 말씀드린 대로 전산실 이렇게 구축해서 요즘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저런 일들은 없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실 텐데 저런 어떤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그러니까 저런 뭐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클라우드를 금융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를 넣습니다. 제가 뭐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재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API 플랫폼 벤더의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이거는 꼭 API 플랫폼만이 아니라 다른 뭐 솔루션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클라우드의 그러니까 적응을 한 곳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적응하지 못한 회사들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잘 대비를 해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나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사람 입장이지 왜 자꾸 API 플랫폼 얘기를 하냐. 그런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주권자가 나 이제 이 서비스 마음에 안 들니까 좀 딴 데로 이동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제공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서비스는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API 비즈니스로 융합이 되고 교환이 일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당연히 API 공급자 역할도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가장 큰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를 많이 내놔야지 되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고려할 것은 첫 번째 보면
예, API 플랫폼 아까 전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포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발자들 보라고 만든 포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API 스펙이라던가 뭐 개발 가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홈페이지인데 항상 C 레벨 분들은 뭔가를 보여주면 야 색깔이 이게 뭐냐 이게 뭐 이거 돈 들여서 한 거 맞아?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서 저걸 또 꾸역꾸역 또 예, 밑에 있는 분들은 만들죠. 새로 돈 기껏 주고 산 거 그냥 버리고 예, 뭔가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요. 또 그러면 그게 또 부담이 돼가지고 제대로 또 야 돈만 잡아먹는 하마를 만들었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좀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도. 두 번째는 API 플랫폼을 IT 시스템이니까 IT 운영 조직에 다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개발자가 부딪히면 싸우는 일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API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 관련된 거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거는 고객의 최접점에 나가 있는 서비스예요. API가 상대편 회사의 특정 서비스에 아주 깊은 내밀한 곳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접점보다도 더 들어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IT 서비스를 운용하는 마인드로 서비스를 하면 100점 100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막 계속 금융회사를 보면 디지털 팀을 만들고 API 비즈니스는 기존 IT 팀에서 떼어내서 그쪽으로 맡기고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저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I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금융회사나 뭐 이런 예전에 시스템 만들어 놓은 데가 주로 문제가 뭐냐면 야, 트래픽 처리하다 보니까 야, 우리 레가시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서비스가 안 돼. 너무 느리고. 근데 API 비즈니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돈 버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롱테일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좀 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태핑해보는 비즈니스이고 뭔가 상생의 비즈니스인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API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내 레가시를 고치거나 뭔가 증설하지 않고 API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있어요. 뭐 배달의 민족 예, 이런 데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DB 쿼리 해가지고 굉장히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있단 말이죠. 금융회사도 이런 식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예, 저희 회사 예. 광고는 하나 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이제 실제로 뭐 핀테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그냥 업을 받아서 하는 일종의 하나의 라이센스 회사이죠. 라이센스 받아서. 그래서 정말 돈 들여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지 되는 거고.